시엄마, 시아빠 재산? 나한테 돌릴 수 있는 기회지. 아휴, 늙은 것들 빨리 치워버려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 곁에서 온다는 말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은 더 천천히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느리는 참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던 날부터 어른 앞에서 허리 굽히는 법을 아는 아이였어요. 말씨도 곱고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방에 앉아서 먼저 간 영감한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우리 며느리 참 잘 들어왔어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며느리는 처음 몇 년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이면 전날 저녁부터 와서 전을 부쳤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직접 붙여주던 아이였어요.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손주도 일찍 봤습니다. 손주 이름은 시우. 태어날 때부터 제 손으로 봤다시피 키운 녀석이었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제가 자처해서 시우를 봐줬습니다. 그게 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낙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시우 손잡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오후엔 데리러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사람은 방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시우한테 과자를 사줬더니 며느리가 뒤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런 거 사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투가 좀 차갑다 싶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하겠지 하고요. 그 다음엔 제가 시우를 데리고 동네 마실을 다녀왔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도 넘겼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럴 수 있지 하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참고 넘기는 동안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투였습니다. 그 다음엔 눈빛이었고, 그 다음엔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와 아들이 없을 때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살갑고 다정한 아내였지만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외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저희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들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보면 달려오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 현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살짝 뒤로 물러서고 안아주려 하면 몸을 굳혔습니다. 처음엔 그냥 크면서 낯을 가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시우가 블록놀이를 하다가 블록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 순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덜렁거려? 할머니 닮아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들은 척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들었겠죠. 그 어린 것이 다 들었겠죠.
그 뒤로도 며느리는 아이 앞에서 제 흉을 보는 걸 일상처럼 했습니다. 제가 사준 옷을 입히지 않으면서 할머니가 사준 옷은 촌스러워서 못 입혀 라고 했고, 제가 해준 반찬을 치우면서 할머니 음식은 간이 이상해서 애가 못 먹어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할머니는 무섭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씨앗이 매일매일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운 날이 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시우를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여서 들어주려고 손을 뻗었더니 시우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할머니 저리 가. 엄마가 할머니 오면 나쁜 일 생긴다고 했어. 7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이터에 두고 온 가방을 찾으러 시우 뒤를 따라갔다가 가방 지퍼가 열린 채로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진, 아이가 매일 들고 다닌 것이 티가 나는 작고 얇은 공책이었어요. 펼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 일기는 아이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첫 장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려서 책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할머니 욕을 했다. 할머니는 멍청해서 우리가 다 뺏어도 모른다고 했다.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읽은 건가 싶었죠.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손이 떨렸지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 또 넘겼습니다. 엄마가 숙제를 안 했다고 내 손등을 때렸다.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넘겼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할머니 흉을 봤다. 할머니가 죽으면 돈이 다 우리 거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 못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등이 벽에 닿았고 그대로 미끄러질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매일 밤 엄마의 강요로 할머니 욕을 일기장에 써야 했던 겁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말들을 꾹꾹 눌러 적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7살짜리 아이의 손을 빌려 저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할머니라는 존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우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작은 손으로 그 말들을 받아 적던 시우의 얼굴이.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와달라고. 아들이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이 아이 곁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기장을 꺼내 아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첫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길 기다리고 손이 떨리길 기다리고 같이 분노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왜 일기장을 훔쳐봐? 내 아내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엄마가 며느리 미워하는 거 이제는 하다하다 애까지 이용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배 아파 낳고 손잡고 학교 보내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준 그 아들.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억울한 척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당연히 연기였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았고 며느리는 피해자로 섰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차가워지면서도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이렇게 끝내면 시우를 잃는다고. 저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하는 시간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시우가 어린이집에 간 뒤 집에 혼자 남는 그 시간, 작은 녹음기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것이었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 조심스럽게 거실 한편에 그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꺼리낌 없이 웃으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재산이랑 시어머니 연금까지 다 우리 명의로 돌려놓으려면 지금이 기회야. 아들만 잘 구워 삶으면 돼. 아우, 늙은 것들. 이제 곧 치워버릴 거야. 저는 그 녹음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안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걸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명의로 된 작은 땅 문서와 남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며느리가 시우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2번 다시 이런 말 안 한다고. 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현관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며느리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 아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실 가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 것들, 이제 곧 치워버릴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학원 마치고 돌아온 시우 손을 잡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상황을 보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가 울며 불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발뺌했죠. 울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모두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앞의 서류와 귀로 들은 목소리 앞에서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이 조용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시우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를 찾았고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우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잡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들은 밤마다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울기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다 큰 아들이,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엄마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시우 가방에 작은 쪽지를 넣어둡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렴. 시우는 며칠 전 저한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무서워. 사랑해. 저는 그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래전 며느리 처음 데려온 날 영감한테 중얼거리던 그 눈물과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빌라 3층에 삽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매일 저녁 아들과 시우가 올라와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더군요. 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은 거거든요.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버팀이 시우를 지킨 거죠. 시우가 건넨 일기장 그 짧은 문장이 전부예요. 할머니, 나 이제 안 무서워. 사랑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진짜 사랑이 어딨는지를요. 앞으로 아드님과 시우와 함께 쌓아가실 매일이 그 어떤 보상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혼자 삼키고 있는 이야기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구독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다음 사연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